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 직장에서 정년퇴직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현 시대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다만 건강하게 살 것인지 골골하게 살 것인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것인지 버거운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가진 재산이 많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인적 자산을 미천 삼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야만 풍요롭지는 않아도 버거운 노후는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고갈TV 시청자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100년 인생 중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몇 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잣대를 기준할 때 정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얼추 30년에서 35년 정도 아닐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0에서 64세에 이르는 신중년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곳에서 사표를 쓰거나 정년을 맞이한 연령을 보니까 가장 많이 퇴사하는 연령은 50에서 52세였어요. 무려 66.9%가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사표를 쓰고 중도에 퇴사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표를 많이 쓰는 연령대는 언제일까요? 통계청은 38세에서 46세를 지목합니다. 이 구간에서 25.9%가 사표를 던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38세에서 52세에 이르는 생애 구간은 경제적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무려 93%가 사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표를 쓰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26세에 입사를 해서 36세에 첫 번째 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밀화학업체 실험실로 입사를 해서 영업관리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3일 회계법인에서 은퇴하셨던 분을 고문으로 맞아들였는데 영업 대리점 개설 건으로 저랑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죠. 그 일을 계기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3개월이 흘러가더군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말이죠. 그 이후에 준비되지 못한 창업으로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2년 만에 망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돌이켜보면 저의 첫 번째 사표는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계기로 악착 같은 인생 개척이 시작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사표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회사와 인연이 닿았고 결국엔 산업 강사의 길을 걸으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몇 살까지 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몸이 건조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재 시청자 여러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몇 살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몇 번째 직업이십니까? 제 경우는 첫 직장이 정밀화학업체 실험실 근무였어요. 두 번째는 중고생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세 번째는 보험영업, 네 번째는 보험교육 전문회사 강사, 그리고 지금은 역시 교육으로 제3의 나이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화학, 교육, 금융업이고 직장으로는 5번째 방향 전환을 거친 셈이죠. 방향 전환 시점 연령을 돌이켜보니까 26세 취업, 36세 퇴사, 36세, 38세 중고생 교육사업, 38에서 49세 보험영업 및 강의, 49세에서 60세 교육 전문회사 하이인재원에서 근무, 60세부터는 제3의 나이 연구소장으로 강의와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했던 나이는 26세, 36세, 38세, 49세, 60세로 5번이었던 셈이죠. 물론 이후에도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몇 번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희망했던 연령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러운 일인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만족도를 떠나서 지금 하는 일로 희망 연령을 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나 직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해서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다음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충분히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희망하는 연령까지 지금부터 몇 년이 남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제 영상 시청자는 40에서 65세 연령이 80% 이상이고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5060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떠올리면서 시청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0대 퇴사자들이 겪는 아픔, 첫 번째, 퇴사 후유증입니다.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도 앞서 언급했던 통계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50대 초반에 약 67%가 사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로 퇴사를 하든 퇴사 후유증을 앓는다는 거죠.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사자의 10명 중 7명은 퇴사 후유증을 앓는다고 말합니다. 퇴사 이후에 감정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남성 퇴사자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이 62%를 웃돈다고 발표했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는 셈이죠. 문제는 퇴사 후유증이 지속되는 존속기간입니다. 1 내지 6개월 미만이 28.3%,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6.3%, 무려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19.4%에 이를 만큼 퇴사로 인한 후유증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의 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하는 선택은 창업이나 재취업이 49%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창업은 번외로 하더라도 재취업을 선택한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을까요?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재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11.2개월입니다. 벼룩시장 발표 자료는 13.6개월이죠. 이 두 기간을 평균하면 12.4개월이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1년에 약 7.3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죠. 일수로 환산을 하면 52일에 한 번씩 입사 지원서를 쓰는 형국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건강 이상도 발생을 하는데요. 영국에서 발표됐던 경제현안 조사에 따르면 퇴사한 이후에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60%,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40%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50대 퇴사는 많은 부분에서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퇴사자들이 겪는 아픔, 두 번째, 소득 하락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 커지는 겁니다. 국가포털 통계에서 발표한 50에서 59세 가구주 근로소득 연봉 기준으로 5,300만 원, 월 평균 447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실상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소득으로 벼룩시장 발표 자료를 참조해 보면 재취업 소득 평균은 247만 원으로 퇴사 전 소득 대비 55%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이 구간에서 퇴사는 아니고 임금 피크를 경험했는데요. 매년 10%씩 공식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득 유지는 상실감은 10%가 아니라 100%도 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하는 전략을 전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연봉개혁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50대 퇴사자들이 겪는 아픔, 세 번째, 급격하게 저하되는 사회적 자신감입니다. 50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가 시작이 되죠. 직급이나 소득 측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요.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40대 젊은 친구들이 주류로 올라서고 50대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한 예로 나이 어린 직원이 상급자가 되고 나이 많은 선배가 하급자가 되는 조직 개편도 이젠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고 자존심 앞세워서 퇴사할 수도 없고 설령 퇴사한다고 해도 지금 받는 연봉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큰 돈 들어간 일만 남아있는 시점이 50에서 59세 시점이죠. 가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매사에 분기댕천하면서 일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환경 변화는 기본이고 나이에서 오는 역할 변화가 이르기까지 못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경거망동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을 인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년을 채우는 문제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을 꽉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7.1%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 정년퇴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오해하지 말 것은 꼭 정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0세가 인생의 끝점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는 일도 끝이 존재하는데 그 일이 희망하는 시점보다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